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자소서 문항 작성법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중에서도 자소서 1번 문항을 구체적으로 다뤘는데요. 오늘은 자기소개서 2번 쓰기를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강의를 맡은 입시 컨설턴트 임수연입니다.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을 다루기 앞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번 문항을 읽어보고 그 문항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항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회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1500자. 이 문항을 두고 많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곤 하는데요. 그 질문들 하나하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3개 이내로 기술하시오 되어 있는데 꼭 3개를 써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포함되어 있죠. 보통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십시오 했을 때는 3개를 쓴다 할 때는 1500자의 자수를 고려할 때는 총 각 소재별로 500자씩을 서술해서 총 3개의 소재를 3개의 교내 활동을 서술할 수가 있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를 쓰는 것보다는 2개를 보다 심층적으로 쓴다고 했을 때 각각의 교내 활동의 소재를 700자에서 800자로 쓴다고 하면 1500자를 채울 수가 있고 이 2가지 교내 활동을 보다 또 깊이 500자보다 보다 깊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개의 문항을 선별해서 쓰도록 권장하는 편입니다. 이걸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떤 학생들은 이 문항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합격한 선배들이 3개를 쓴 3개의 교내 활동을 쓴 학생들은 합격을 하고 3개 이내, 한두 개를 쓴 학생들은 떨어지더라. 그건 잘못된 그 루머입니다. 그래서 3개를 쓰든 2개를 쓰든 대학에서 그걸 가지고 차별하지는 않고요. 그걸 가지고 합격자를 변별해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2개 정도를 썼을 때는 보다 풍부한 내용을 기술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졸업생들의 경우에는 이 고교 기간,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라고 하는 단서에 질문을 두시는데요. 졸업생의 경우 졸업한 이후에 수험 생활이라던가 혹은 대학생활 속에서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활동을 기술할 수는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가 대답이 됩니다. 단서는 중요한 단서예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으로 한정지어서 의미 있는 활동을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3번째, 여기 또 다른 조건사항이 나오죠. 교회 활동 중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 활동은 이렇게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교들에서는 선생님들이 교회 활동을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교회 활동이라 하더라도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서술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서술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활동이라 하더라도 학교의 대표를 참가했던 외부 대회라던가 외부 대회라고 했을 때도 대교협에서 제시하는 자소서 유의사항에서 언급하지 말라고 했던 교과와 관련된 수상 기록들은 절대 서술해서는 안 되고요. 봉사활동이라든가 외부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고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쓰는 걸 좋을까요? 이 소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고를 때 학생부의 기재사항을 단순히 나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써있죠? 학생부의 기재사항은 사실에 불과하죠.
사실에 불과한 내용을 학생부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데 더더군다나 그것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은 자기소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되게 단순히 기재되어 있어서 그 활동을 했던 추가적인 나의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서술하고자 할 때 쓰는 문항입니다. 따라서 나의 관심 분야를 심화시켜가는 그 경험과 과정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번 문항을 쓸 때 보통 교내 활동 중에 주요 활동들을 동아리라던가 혹은 탐구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고르는 건 충분히 가능한데 무엇보다 주의해야 될 점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온 것을 고르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학생들처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학과를 지원했는데 그 학과와 지원한 활동이 없어. 그 지원한 활동이 없으니 그와 관련된 짧게 쓰여있는 활동이라도 내가 자소서에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그것보다는 가장 열심히 한 활동,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 활동, 1회의 체험보다는 한 학기 이상의 열심히 한 활동들이, 장기적인 활동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 그런 활동들을 선별해서 나에게 의미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이번 문항의 핵심 포인트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학생부에 있는 단편적인 사실이 아니라 학생부 속에서 짧게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의미를 두고 열심히 활동했던 그 활동을 적는 건데요. 그 활동 등을 이 작성 포인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실행하는 대회에 참여하는 활동을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학생은 어떤 특정한 활동들은 아니었지만 내가 학교를 바꾸는 아이디어 제공 프로젝트라는 말로 명명을 한 거예요. 고1 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행하는 장기 대회에 참여하다가 이게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매일 아침 명언을 한번 찾아서 팀원들에게 서로 공유해 볼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거나 혹은 학교 홈페이지 행사 일정이나 급식, 오늘의 뉴스를 되게 공유하기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걸 어떻게 공유하면 좋을까? 생각하던 차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만든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이 쌓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인물인가라고 했을 때 나는 학교를 바꾸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주요 활동으로 제기할 수 있겠구나.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이구나. 나에게 이 활동이 고교 기간 굉장히 의미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의 작성 포인트는 학생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모으고 모아서 거기에 나의 스토리를 엮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번 문항은 나를 소개하는 글이 됩니다. 자기소개서란 원래 그런 것이죠.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와 달리 학생부는 객관적으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라면 자기소개서는 나를 주관적으로 소개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학생부의 행간에 숨어있는 많은 말들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구현하는, 나를 소개하고 나를 브랜딩화하고 나에게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꺼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소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따라서 이번 문항에서는 보다 강조하고 싶은 나의 장점과 내가 중요하고 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노력해왔던 어떤 가치들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선별을 하고 그 활동을 하게 된 동기, 활동의 과정, 활동부터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그로부터 내가 변화한 점, 이런 걸 서술함으로써 내가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문항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공공부문의 정책 전문가가 되고 싶고 정치외교학과나 행정학과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진로 희망을 정책 전문가 혹은 난민정책 전문가라고 진로 희망을 적거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소서를 준비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나는 난민정책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뭐였고 그렇게 하게 된 교내 활동은 무엇이었으며 나는 이런 난민정책 전문가가 되는 데 있어서 특히 어떤 부분, 예를 들면 나는 소통을 중시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소통을 중시하는 난민정책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를 위해서 고교 활동 기간 동안 이러저런 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나를 소개하는 글이 되는 거죠. 인공지능 공학자의 경우에도 인공지능이라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공학자가 되고 싶은데 이때 과학기술이라는 부분과 새로운 과학기술을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조율하고 고민할 수 있는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공학자 혹은 윤리의식에 바탕으로 된 인공지능 공학자가 되고 싶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학생부의 활동 소재와 나만의 스토리를 통해서 어떻게 자소서 2번 문항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기소개서 2번 문항에는 강조하고 싶은 나의 장점과 가치를 잘 보일 수 있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겁니다. 예시를 짧게 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 학생은 자소서에서 소재를 어떻게 찾았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동아리 활동에서 자율동아리를 했나요? 이 자율동아리 속에서 이 학생은 아두이노의 기반의 시각장애 보조도구 제작하기라는 주제를 선정을 해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술을 이렇게 탐구했습니다. 세특에서도 이런 정보 과목에서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스크래치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작성하는 데 집중하고 보였다. 이런 기록이 돋보이네요. 그러한 학생부 소재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항 작성하기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자기소설 소개서 내용 중에 2번 문항인데요. 이 학생은 이렇게 썼네요. 발명을 통해 소외계층 분들의 불편을 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건 동기이자 본인의 소외계층 분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주고 싶다고 하는 어떤 이 지원자의 가치가 잘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창의인 보조 도구를 제작을 기획하였고 자율동아리를 만들어서 이걸 배웠다. 그러니까 자율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다 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 자율동아리를 만들게 된 계기와 그 동기 이면에 있는 자신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 있고요. 초음파 센서와 서브모터 등으로 회로를 설계하고 알고리즘 짰지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잘 설설하고 있습니다. 관련 강의도 찾아보고 보조도구도 완성해서 노력을 통해서 발표를 했죠. 그리고 그 결과 친구들과 선생님들로부터 따뜻한 발명품이라는 칭찬을 받았고 내가 행복을 주는 발명을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문항은 학교의 교내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장점과 가치관을 잘 서술할 수 있다면 좋은 자소서 문항으로 완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세요.